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진짜 미친듯이 올랐죠. 에이, 집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구리.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아파트 가격이 죄다 화성으로 가버렸다구리.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집값은 대체 왜 오를까요? 뭐 집 모양이 시간이 지난다고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해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까지 만들어낸 거냐. 물론 집값이 오른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통화량의 변화를 말씀드려보면서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왜 떡상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요, 부동산 가격과 통화량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통화량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통화량을 정말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그냥 시장에 풀린 돈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시장에 돈이 적게 풀려 있으면 통화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요, 통화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조금 있어 보이게 막 멋있게 얘기를 해요.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릅니다. 그 유동성 공급이 과한 과잉 유동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써 있으면요, 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구나, 돈이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요, 시장에 돈이 어떻게 풀리냐,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시작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낸 다음에 이 찍어낸 돈을 시중은행한테 빌려주고, 그럼 그 돈을 받은 시중은행은 이 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이 다음엔요,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냐, 요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통화량을 숫자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화량 지표는 크게 M0, M1, M2라는 게 있는데, 이 통화 지표들은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 자체를 보여주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통화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뉴스나 경제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표가 M2 통화량 지표거든요. M2 통화량이라 함은 지금 당장 결제를 해줘야 되는 돈들이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해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2 통화량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 M2 통화량이라 함은 투자 쇼핑하기 전에 내 지갑에 장전된 돈과 같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통화량 지표 M2가 현재 어느 정도인가를 보셔야겠죠. M2 통화량이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M2 통화량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2 통화량은 언제나 겁나 늘기만 했습니다.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이 차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M2 통화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때요? 진짜 찌찌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2011년 M2 통화량이 1,60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 딱 10년 만에 M2 통화량이 3,55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2배 이상 M2 통화량이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최근 10년 동안 M2 통화량 지표가 줄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보이질 않죠. 그냥 힘의 차이가 그냥 멈칫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망설이지 않고 항상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이 늘었다는 게 최근 10년간에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1990년부터 그리고 더 이전까지 총 30년 동안의 M2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IMF 외환 위기가 터졌어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어도, 코로나19가 왔어도 통화량은 그냥 멈추지 않고 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뭐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가면서요,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최근 2020년부터 이 M2 통화량의 상승세가 그냥 사실 뭐 미쳐 날뛰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통화량을 더 많이 늘리고 돈도 뿌리고 이러니까 M2 통화량이 더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12월에도요, 이 M2 통화량 지표에 포커스를 뒀던 이 기사가 아주 많았거든요. 이 기사들의 주 내용은 한결같아요. M2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곧 찔끔찔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12%가 넘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M2 통화량 증가율이 현재 12%대로 두 자릿수가 넘거든요. 안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가는데 엄청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3,500조 원인 통화량이 10년 내에 또 2배 이상으로 증가된다는 건 당연히 확실한 수준이고요. 매달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M2 통화량이 오지게 늙어있고 앞으로도 지리게 불어날 건 알겠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구리. 제가 아까 전에요, 통화량은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시중에 풀린 돈은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투자하고 싶어서요. 아이, 투자가 말이 없습니다. 투자가 어서 돈 불려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식으로요? 부동산으로요? 비트코인으로 가자.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요, 이 돈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겠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M2 통화량이 수십 년 넘게 증가해왔고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그렇단 얘긴 돈은 지금 어딘가로 투자가 마려워서 안달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통화량이 증가는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랑은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너굴단이 살고 있는 너굴나라에 통화량이 10억이라고 하고요, 너굴단의 집은 총 10채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너굴단의 집은 한 채에 얼마일까요? 간단하죠. 한 채에 1억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너굴나라에 돈이 10억밖에 없다니요. 이번 참에 통화량도 늘려서 경기 부양도 하고 맛있는 너굴 초코바도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화량을 10배로 늘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막 통화량을 늘렸다고 해봐요. 10년 사이에 막 통화량이 10배가 돼서 100억이 됐습니다. 그럼 너구리 집은 그대로 10채였다고 하면요, 집 한 채는 10배가 올라서 10억으로 떡상을 했겠죠. 집은 진짜 말 그대로 그대로인데 가격만 10배로 뛴 거예요. 뭐 때문에? 통화량 때문에. 이렇게 통화량이 늘면요, 똑같은 돈이라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집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으니 집의 가치는 올랐고 화폐는 10배가 늘었으니까 그만큼 10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물가가,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뭐든지 간에요, 양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굴 초코바 10개를요 너구리 10마리한테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너구리 한 마리당 초코바 한 개씩 딱 들고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너구리 한 마리가 단 한 개의 초코바밖에 못 먹습니다. 이 초코바는 아주 소중하다고 볼 수 있다구리. 너구리들한테 이 식량은 이것뿐이다구리. 자,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서요, 너굴 초코바를 많이 뿌려볼게요. 너구리 10마리한테 이번에는 1000개의 초코바를 뿌렸던 거예요. 그럼 너구리 한 마리당 초코바 몇 개씩 가져갑니까? 100개씩 가져가겠죠. 그렇다면 너구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너굴 초코바가 정말 많다구리.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을 만큼 있다구리. 자, 그럼 결과적으로 뿌렸던 초코바의 개수가 달라졌는데 너굴 초코바의 가치가 조금 바뀌었죠. 초코바를 많이 뿌리니까 너구리들은 이제 초코바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굴 초코바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도 메모해놔야겠다구리. 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너굴 초코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물가가 올랐다, 아니면 뭐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런 글을 보시면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 라는 말보다는 돈의 가치가 하락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음마아파트를요 2억이면 살 수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음마아파트 매수하려면 20억, 30억은 줘야 되잖아요.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년 동안 금고에만 넣고 돈벌이를 때렸으면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도 못 삽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으로요, 자산을 지킬 수도 있었거나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랐나? 그러면 차트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 차트가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과 통화량의 추세를 비교해 본 건데요, 2017년 1월을 지수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요, 서울 아파트 가격과 통화량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함께 상승 중이었다는 거고, 이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였죠. 이번 차트는 2017년부터가 아니라 약 20년 전 서울 아파트 값과 통화량의 추이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당연히 자산 가격도 상승을 하니까 시중에 풀어대는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건 2020년, 2021년을 보시면 통화량이고 부동산이고 주가고 셋 다 그냥 미친듯이 올랐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그냥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M2 통화량이 역대 최대치로 매달 10%, 12%씩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집값이 한꺼번에 오른 이유가 이 통화량 때문입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딱 나왔잖아요. 돈을 주머니 속에, 금고 속에 넣어두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여러분의 돈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은 멈춰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돈이 불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얼른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있는 나라에서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개손해고 바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영이는 바본가?